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되게 많이 쌀쌀해졌죠. 추석 연휴가 이번에 엄청 긴데 잘 지내고 계실지, 무탈히 지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편하게 영상을 찍고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막 엄청 대단한 팁은 없을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근황을 조금 짧게 전해보자면 저는 9월부터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틀어 박혀 가지고 몇 달씩 쓰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써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 가지고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벌써 2026년 다이어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리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블로그에 가면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블로그에다가 2026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새로운 글들을 거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블로그에 새 다이어리 고민 글이나 리뷰글 쓰신 분 있으시면 아마 제가 읽었을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시즌이 조금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시즌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현혹되기가 너무 쉽고 어 나도 막 따라 사 보고 싶고 심지어는 이제 새해 맞이라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새로 사는 거 특히 많이 사는 것은 주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은 막 무조건 사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 아예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나한테 뭐가 맞을지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써보면서 고민을 해보자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 다이어리를 위한 시범 운행 기간을 제가 마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련을 했다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서 그것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2026년 다이어리 시범 운행 기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한테 A5랑 A660 내지 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자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다이어리들이 좀 있어요. 가능하면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가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한테 제 생활에 밀착된 맞춤형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실험해 보자가 세 번째입니다. 네, 저한테 시스템이라는 것은 막 나를 잘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일종의 취미 생활에 좀 더 가까워서 저는 사실 시스템이란 걸 짜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그걸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만한 취미 생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을 더 아름답게 바꿔 보자면 일종의 삶을 직조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속에서 내 생활과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 가고 만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제가 9월부터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두세 달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새 다이어리가 이제 빠르면 11월, 보통은 12월부터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링 다이어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 새 다이어리 시즌, 일종의 연말 시즌을 명분 삼아서 나의 시스템 다이어리들을 한 두세 달 동안 점검을 하고 다시 밸런스를 잡아가는 기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다이어리들이 저한테 있고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낙서를 해봤어요. 이 다이어리는 롤반 다이어리인데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2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용하면 좋을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공부, 다이어리, 그다음에 기타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고 문제가 이제 됐던 게 저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틀이 지금 잘 잡혀 있고 올해 한 해 동안 사용해왔던 방식이 굉장히 잘 맞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 프로젝트 다이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것을 운용하면 더 좋을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안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이런 고민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작업들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다이어리가 잘 맞고 또 어떤 다이어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질 다이어리는 무엇이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다이어리는 무엇인지. 근데 이제 그럴 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은 구획을 좀 만들어보면 좋다. 그래서 다이어리,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 구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다이어리를 쓸지가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1안에서는 제가 공동체 살림으로 묶은 것들이 이제 2안에서는 공부와 공동체 살림으로 나뉜다거나 이제 요렇게 구획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구획이 나한테 있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첫 번째 시험 운행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윅스예요. 제가 원래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호보니치 윅스를 사서 시도를 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지분태초 비즈와 데이즈 그리고 뭐 양지자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을 전부 사서 썼다가 진짜 실패를 완전히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나한테 메일을 기록하는 어떤 일기형 다이어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게 위클리든 데일리든 그게 일기 형식이면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런 기록이 저한테 딱히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한 기록은 좀 지양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 두 윅스를 산 이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샀어요. 얘는 이제 그 넥타이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가 자수가 그려진 아이인데 아마 숲속에서인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하드커버형 다이어리고요. 얘는 소프트 커버 다이어리이고 무슨 멜론 색깔인데 조금 되게 진한 형광 멜론 색깔이에요. 제가 9월부터 저의 전체 생활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좀 안정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에서 밝혔듯이 대운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은 제가 성인이 되고서 지금 30대인데 거의 처음으로 일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도 막 일반적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뭐 규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일상스러운 어떤 루틴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니까 프로젝트마다 장기적으로 시야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원래는 이런 프로젝트형 다이어리를 제가 그동안 링 다이어리에 계속 그려서 썼어요. 이 다이어리 앞에 있는 요런 다이어리도 지금 링 다이어리인데 이런 데에다가 이런 윅스에다가 사용할 그 용도를 그려서 썼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해야 할 일들이 단기간에 저한테 엄청 급하게 닥쳐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선택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약간 일상의 균형이 좀 생기고 근데 그만큼 저한테 책임도 생기고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위치에 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윅스는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위해서 프로젝트 트래커를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윅스를 구입한 이유는 제가 토모에 리버 종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얘가 굉장히 얇거든요.
굉장히 얇고 또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것이라는 장점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호보니치 윅스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올해 12월부터. 그래서 보면 요 먼슬리가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위클리도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외의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제 해가 지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접 날짜를 다시 쓴 다음에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래커, 장기 추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여기 한 권 안에 모여있을수록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메모 페이지가 있어요. 이 노트 페이지에다가 형식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사용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 노트 페이지가 일반 호보니치 윅스에도 한 70장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가라는 시리즈를 사면 훨씬 많은데 저는 이 70장 내외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두세 달치의 어떤 형식을 25년도의 형식을 미리 써보고 사용을 해봐도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요 두 권 중에 먼저 샀던 거는 이거예요. 얘는 이제 프로젝트 트래커용 다이어리인데요. 이 노트 자체가 지금 프로젝트 다이어리입니다. 요거는 톤랜드에서 나온 다이어리고 제가 작년에 아니죠. 제가 유튜브를 올해 시작했으니까 올해에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얘를 사용을 그 뒤로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프로젝트 다이어리와 한 번에 합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썼듯이 프로젝트 구획 안에 3가지 노트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묶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냥 안 쓰는 얘를 어떻게든 잘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은 것이 크기는 합니다. 구태여 이걸 위해 일부러 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을 보면 프로젝트 구획 안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작업 노트, 작업 트래커, 팟캐스트랑 유튜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가 그 작업 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인양품 링 다이어리 루즈 리프를 개조해가지고 저번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작업 노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브랑 팟캐스트 노트이고 이것도 역시 안 쓰고 있는 노트를 그냥 써보려고 여기에다가 준비를 셋업을 한번 해봤고요. 유튜브는 이 또롱이네 가재도구가 맞고 팟캐스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화 녹음을 해놔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프로젝트 트래커 노트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올 한 해 동안 했었던 지필 프로젝트 리스트인데요. 보면은 이거는 이 앞에 거는 전년도부터 하긴 했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좀 크게 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얘네가 겹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거를 그냥 그 시기별로 이 뭉터기 프로젝트 노트 하나, 그 다음에 이 뭉터기 프로젝트 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기간별로 따로 관리를 했으면 됐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가능한 어떤 저의 작업 스케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9월부터는 지금 초고 2권을 2개의 책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초에 작업했던 책 1권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요 책을 나중에 교정 교열 보는 스케줄도 같이 동시에 거의 3트랙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단위별로 그걸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 지필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일 한 노트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슬리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그렇게까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좀 대충 만들어 두었고 제가 더 지금 주의 깊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은 위클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9월 첫 주,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한 위클리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직접 앞에랑 거의 비슷한 형식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못생겼고 제가 그렇지만 너무 못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트래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 한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그게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 나가는 흔적들이 계속 쌓였고 제 6주에 걸쳐서 점차 나아져서 요번 주에는 이제 요렇게 좀 그나마 모양이 갖추어졌다. 이제 요런 것들도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트래커를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쓰니까 좀 한눈에 안 보이고 두 트랙을 한 번에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다음에 작업량을 써주는 것이 또 따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작업량을 아래로 만들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요 테스트 페이지에다가 계속 한번 시범 운행을 하면서 조율을 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공동체 살림이라고 이름을 붙인 트래커인데요. 여기에다가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공동체 살림 해서 주간, 월간, 연간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아이디어를 적어보았고 다른 분들은 개인 건강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개인의 어떤 관리이기보다도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의 공동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공동체의 살림을 좀 꾸린다는 느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식으로 살림이 굴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봐야 할 것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저한테 일상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살림도 그냥 될 때 그때그때 가능한 것들 막 해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아니게 되었다. 나의 어떤 삶이 바뀌면서 이런 트래커 페이지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현재는 내린 시점입니다. 어쨌든 시범 운행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위클리를 어떻게 써보면 좋을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요 프로젝트 한 달 정도 사용한 뒤에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얘는 9월부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 10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이 여기에서 만든 형식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가 잘 쓸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고 보면은 요걸 보여드린 게 나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양이들, 강아지들, 그리고 인간, 요 앞에 두 개는 비인간 동물이고 여기는 인간 동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 요렇게 해가지고 4가지 박스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길고양이와 집고양이들 상태, 뭐 사료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아지들 상태, 뭐 인간들 상태, 저의 상태, 그리고 여기에는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하고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리스트 같은 것도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보니치 윅스의 트래커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윅스 진짜 대차게 말아먹었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였구나.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이어리를 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트래커가 필요하구나. 그런 시기에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뭐 다이어리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믿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기마다 내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때 어떤 다이어리들이 필요한지 또 다이어리를 써가면서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다이어리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나도 이해해가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차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 시범 운행 기간도 그런 의미로 보내고 있고요. 이제 다음 두 권은 영어 스터디 노트하고 에피소드 콜렉션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영어 스터디 노트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원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다이어리였어요. 이 무인양품 무지의 B6 슬림 사이즈 노트인데요. 영어 스터디 노트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럴 때 새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제가 눈여겨보고 막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본 그런 노트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을 이겨내고 있는 다이어리를 한번 잘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셋업을 해주었고요. 원래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언어 공부 자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일 진짜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노트를 한번 마련을 해줬고요.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 운행 기간에 써보기 딱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위클리 뭐라 해야 되지? 이 스티커 노트? 이것도 원래 있는데 거의 안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라도 붙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날짜에다가 어떤 영어 회화를 배웠는지를 적어준 다음에 영장문을 하고 영장문을 회색 펜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서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어떤 그 수거라고 해야 되나? 회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 위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그러면 요렇게가 지금 이 윗페이지가 제가 배운 새로운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영장문을 깔끔하게 한번 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29일 날 same as always 라는 어떤 수거를 배웠고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말에 맞게 써보는 그런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밌다.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에피소드 콜렉션이에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사실은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이제 노토의 비건 가죽 다이어리이고요. 여기가 크라우제 링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얇은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유튜브 처음 만들었을 때 첫 영상에서부터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다이어리일 텐데요. 요즘은 검은색보다 요 갈색에 굉장히 빠져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혹시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브랜드이고 요 가로 길이를 제가 조금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인생사전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썼던 다이어리 내용들을 또 리필용 다이어리에다가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를 제가 추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에피소드들을 조금 모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완전 다이어리들, 호보니치 윅스 포함해가지고 대차게 말아먹은 해에 일기가 잘 안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기가 잘 안 맞아서 안 쓰니까 막 진짜 그날 재밌고 웃겼던 일들 어쩌다가 한 번씩은 진짜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쓸 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너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것에 에피소드들을 모아놓는 건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책을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하게 될 에피소드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자꾸 조금 붕 뜨고 생각을 추상적으로 고민을 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나를 발에 좀 땅 딛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만든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에피소드 제목하고 날짜 쓴 다음에 무인양품에 있는 이 사각형 모조지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붙인 다음에 뭐 그림이나 상황 같은 거를 묘사해주고 그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겼는데 제 생각에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이제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엄마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만나게 되는 길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엄마는 일로 간다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거지? 엄마는 이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상태여가지고 서로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90도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제가 누군가하고 90도로 부딪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명은 그 상대방이 오는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엄마랑 저는 둘 다 서로 딴 데 보고 있다가 진짜 90도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 가지고 진짜 '이건 내 인생에 제일 웃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 컬렉션 다이어리를 만들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길고양이들이 이제 제가 밥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줄 때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에피소드 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이 롤반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 롤반 다이어리를 에다가 이렇게 짧게 적어 놓고는 왜냐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적어 놓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려 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을 공유 한번 해보았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것들을 제가 꾸준히 잘 쓰게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해본 결과 꽤 만족스럽게 재밌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다이어리를 물론 사긴 했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만큼 많이 사지는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스스로가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다이어리를 진짜 안 사고 싶은데 너무 또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같이 이 영상 속을 보면서 힘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꾸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다이어리가 진짜로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짐해보는, 마음 먹어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